있네. 乘坐单位281前往中国上海浦东国际机场乘客包瑞。 옆에 사람이 엄청 많이 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어폰 있으면은 그거 하는 척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 원래 이렇게 많은 거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중간 자리가 원래 비었었거든요. 자리 지정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체크인하면서 물어보니까 만석이라더라고. 그래서 옆에 다 찼어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비행기 안에 다행히 와이파이 된다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결제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뭐가 있었지? 딱히 뭐 얘기할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공항에 왔고 사람이 많고 곧 보딩이고 만석이고 제가 그 지킬도 싸가지고 왔어요. 잠 오는 그거 있잖아요. 수면 유도제 같은 거. 기내식 먹고 그거 2알 먹고 잘 것 같습니다. 수건 착장하세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착륙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의 날씨는 단속이며 기온은 섭씨 8도입니다. 지금 이곳의 시각은 4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지? 약간 코로나 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잘 도착했고 여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이거 전화하면 척한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또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했고 비행은 그냥 그랬어요. 좀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가진 않았어요. 그냥 영화 한 편 봤나? 베테랑 2? 별로였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2분 계셔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지키를 2알을 먹었거든요. 2알 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빨리 갔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좀 덥고 찝찝하고 짐 얼른 찾아가지고 오늘 저녁으로 갈비탕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족이랑. 그거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도착 잘했습니다. 방금까지만 애매한 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델타 항공이랑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해가지고 델타 항공 시애틀 그 짐 나온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닌 거 알고 일로 왔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풀데이 날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에요. 다 지나갔어.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오늘 시애틀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뭘 찍고 이런 거를 잘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거 봐. 이게 저의 일기거든요. 일기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몇 장이야? 하나, 둘, 8장. 8장 되는 분량의 저의 하루하루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면 영상으로 찍을 수도 없고 사진으로 뭐 다 남길 수도 없고 이러니까는 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엄청 길어요. 근데 후딱후딱 빨리 읽어보려고. 근데 이게 그냥 쭉쭉쭉쭉 읽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요. 그리고 말투가 좀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많이 유명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별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가 제 방이에요. 한국에 올 때마다 쓰는 방인데 시간도 늦고 가족한테는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도 들릴 수가 있잖아요. 좀 창피해요. 그래서 말을 좀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 본 게 갈비탕 먹는 씬이니까 그 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그 날부터 말씀드릴게요. 4월 5일 토요일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족끼리 간 곳은 집 근처 롯데몰에 있는 한우리라는 식당이었어요. 거기 갈비탕이 맛있다길래 가족들이 몇 주 전부터 이제 예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갈비탕 4개를. 근데 지점 내부적인 문제였는지 예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갈비탕 주문을 1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갈비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좀 아쉬웠는데
맛있게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0시간이라는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도 좀 체력 소모가 크지가 않았던 날이었어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짐 정리까지 하고 한 10시쯤 잠들었던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4월 5일 토요일은 끝났어요. 그리고 4월 6일 일요일 이틀 차예요. 오늘 아침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오후쯤 갑작스럽게 만나기로 했다. 명동에 있는 란주 칼면을 갔다.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기처럼. 그쵸? 여기가 TV에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난 한 오후 3시 반쯤 거기에 가가지고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웨이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웨이팅이 있었어요. 3시 반에도. 다행히 친구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웨이팅을 기다려줘서 얼마 안 기다리고 우리가 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만나자마자 제주도 약과로 유명한 거북이 한과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거 너무 예상치 못한 선물이어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 올 때는 꼭 이 친구 선물을 사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당 면 요리 1개씩 시키고 깐풍기 같은 걸 이제 같이 먹게끔 가운데 놓고 시켰는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2명이서 가면은 면 요리 1개랑 깐풍기 요리 1개 이렇게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도 양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음식의 맛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저 그랬고 식당 분위기는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직원분들은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랑 점심을 먹고 날씨가 좋아서 근처 명동 거리서부터 회원까지 걸어서 이제 구경하면서 왔어요. 회원역에 도착해서는 지하철 타고 해화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왜냐면 해화역에 친구가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고 또 오랜만에 해화 그쪽도 가보고 싶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친구가 자주 가는 아이스크림 집에 도착하니까 매장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케이크를 시켜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선물로 받은 거북이 한과를 살짝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무슨 이 스토리 읽어주는 뭐 그런 사람 같아.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집을 다시 가봤는데 아직도 매장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구경하면서 간헐적으로 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자리가 나은지 안 나은지. 몇 번을 확인해도 자리가 나질 않아서 다른 거리를 둘러보려고 이제 이동을 하던 찰나에 친구가 후다닥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매장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나랑 그 친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친구가 추천해준 메뉴를 먹었습니다. 한 잔 끝. 아이스크림 매장이라 그런가 매장 안이 조금 더워서 나른나른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차도 안 맞고 매장 온도도 높고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퀭해지는 게 느껴지고 친구도 그걸 느꼈는지 서둘러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해화역에서 친구랑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는데 점심을 3시 반 애매할 때 먹어서 저녁을 자연스럽게 놓쳐가지고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을 장소를 해화역 근처에서 찾아봤는데 그때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주변 식당들의 라스트 오더들이 대부분 8시 반. 그리고 일요일이라 그런지 휴무인 식당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찾다 라스트 오더 시간이 9시 반으로 좀 여유로운 식당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여기서는 갈비찜을 시켰고 밥이랑 반찬이 무한으로 제공되는 식당이었어요. 그게 좀 좋았어요. 갈비찜은 맛있었는데 시차 때문인지 입맛도 없고 뭐 잘 넘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그렇게 친구랑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바람도 쐬고 소화도 시킬 겸 해화에서 종로 5가까지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날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일교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맨투맨 하나만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밤에는 이 맨투맨 위에다가 자켓을 걸쳐도 추웠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가지고 종로 5가에서 더 걷고 싶었는데 그냥 종로 5가에서 헤어지고 집에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바로 뻗었다. 이게 이날의 마지막 일기예요. 이 날 진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몇 시부터요? 3시 반에 란주 칼면에서 만났으니까 저는 한 1시쯤에 나갔단 말이에요. 명동으로 가려면 오후 1시서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한 10시쯤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도착한 지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해서 이틀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월요일 3일차입니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예정에 없던 약속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소화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았다. 시차인지 몸살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몸이 진짜 좋지 않았어요. 감기 걸린 느낌이었어.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아빠랑 동네 근처 안경점에 갔어요.
아빠가 선글라스를 찾고 있어가지고 같이 좋은 제품이 있는지 둘러보다가 점심에 바로 옆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롯데리아 가면 항상 불고기 버거를 제가 시키거든요. 근데 불고기 버거 이름이 리아 버거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키오스크로 보면 불고기 버거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리아 버거라고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불고기 버거를 찾는 거지.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점심을 그렇게 먹고 오후에는 제가 항상 입는 그 주황색 니트 있잖아요. 그 폴로 니트거든요. 그게 여기가 이만큼 터져가지고 그거를 수선집에 맡기러 갔어요. 그리고 폴로 남색 셔츠도 제가 입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주문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옷을 주문하면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항상 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수선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긴 거는 좀 수선을 여기서 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니트랑 남색 셔츠를 수선집을 맡기러 엄마랑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수선집에 옷을 맡기고 엄마가 그 근처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볼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구경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쭉 쉬었어요. 월요일 날은 진짜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자고 이랬어요. 쉬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요일날. 그리고 4월 8일 4일 차입니다. 이날은 아빠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신촌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항철도에도 사람이 많았고 2호선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펴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빠가 병원에서 볼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촌이나 근처 뭐 합정 이런 데서 뭘 하려고 했어요. 뭐 밥을 먹거나 둘러보거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도 딱히 뭘 한 게 없어. 왜냐면 이틀 차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틀 차 때 일정이 거의 2일치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일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일기가 뭐가 없네?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했나봐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 매일매일 적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없는 거면 진짜 이렇게 하고 집에서 쉬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좀 많아요. 4월 9일 수요일 5일 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광화문에서 볼일을 보고 이른 오후엔 김포공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친구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길래 친구가 출국하기 전에 잠깐 보는 걸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이번에 한국을 오게 된 가장 큰 계기인 아빠 생신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좀 많았어요, 이날도.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오전에 볼 일이 있던 광화문에 갔어요. 근데 동생이 오전에 시간이 비어가지고 같이 광화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볼 일을 보고 동생이랑 근처에서 이제 가벼운 브런치를 먹고 저는 김포공항으로, 동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랜을 짜고 간 건데, 제가 광화문에서 볼 일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어요. 한 10분, 15분 만에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아침 10시 반쯤이었고 그 시간대에 주변에 뭐 먹을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오픈 제일 빠른 게 11시? 뭐 그럴 만도 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스타벅스에 가서 케이크랑 커피를 먹고 광화문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날 서울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여서 사진도 좀 잘 안 나오고, 진짜 그 시애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축축 처지는 그 느낌을 한국에서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동생은 집으로 갔고 저는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친구랑 국내선 터미널 엔젤리너스에서 1시간 반 정도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저는 잘 가라고 배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출국 배웅이라고 써줬는데 제주도 가는 것도 출국이라고 얘기하나요? 나가는 건 상관없나? 무조건 다 출국인가?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아무튼 그렇게 출국 배웅을 해주고 집으로 저 왔어요. 중요한 문구. 항상 가족이나 누구에게 배웅만 받다가 다른 누굴 배웅해주니 기분이 묘했다. 진짜 묘했어. 누구를 공항에서 이렇게 잘가 이런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받는 입장이었지.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물론 뭐 시애틀에서 엄마 아빠가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잘 들어가세요 이런 건 해봤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좀 쉬다가 아빠 생일 파티를 위해 주문해둔 케이크를 픽업 갔어요. 저번에 엄마 생신날 주문해서 먹었던 케이크인데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빠 생신 케이크로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케이크를 픽업해오고 좀 쉬다 보니까 동생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개인 정비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미리 예약해둔 메이필드 호텔의 낙원이라는 고깃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가족끼리 맛있게 고기를 먹으면서 아빠의 생신 저녁을 축하했어요. 다 같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메이필드 호텔에 그 뷔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고기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까 픽업해둔 아빠 생신 케이크에 생일 초도 이제 꽂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의 생신을 모두 다 같이 축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꽉 찬 듯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날 진짜 기분 좋았어요. 가족
가족끼리 막 생일 파티하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정말 주된 이유가 아빠의 생신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날이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날. 그리고 4월 10일 목요일 6일차, 오늘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 친구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기로 해서 제가 이제 여의도로 간 거예요. 이제 친구가 추천해준 여의도 백반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산책을 그 여의도 공원을 했어요. 벚꽃이 막 만개하진 않았는데 산책하면서 구경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 공원 자체가. 그렇게 산책하다가 바로 앞에 그 더현대가 있더라고요. 거기로 와서 커피 한 잔 사서 더현대 벤치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얘기 좀 하다가 친구가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한 오후 1시쯤, 그때 다음을 기약하며 여의도에서 헤어졌다. 그렇게 하고 이 친구는 헤어졌고,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그 백반집이 되게 맛있었어요. 친절하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반찬도 많고 제육도 막 시키고 밥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여의도에서 합정으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오후 3시쯤에 합정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합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바로 여의도에서 합정으로 넘어와가지고 역 근처에 그 스타벅스 리저브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맛본 유자 민트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번에 아이스로 한번 시켜서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오늘 저녁으로 돈가스 광명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돈가스 관련된 인스타 계정, 거기에 돈가스 광명이라는 데를 막 극찬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결정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5시 반부터 오픈인 거예요, 디너 타임이. 그래서 3시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광명 돈가스 매장 근처로 가니까 3시 반쯤 됐어요. 3시 반에 광명, 뭐야 이름이? 돈가스 광명 빌딩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픈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서 커피랑 와플 메뉴 같은 거 시켜가지고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카페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그거 먹고 5시에 카페에서 나왔어요. 5시 반 오픈인데 웨이팅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5시쯤 나와가지고 바로 옆 건물에 그냥 줄 쓴 거예요. 줄 서서 막 기다리니까 직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히레가스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메뉴가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딱 히레가스만 되는 거예요. 뭐 재고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메뉴 중에 히레만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오픈 직전까지 저랑 제 뒤에 한 2팀? 이렇게 3팀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돼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음식이 나왔어요. 난 먹었는데 생각보다 약간 입소문보다 별로였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인스타에서 막 유명하다 그러는 거는 좀 걸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막 극찬할 만큼 그렇게 맛있진 않던데. 그랬어요. 여기서 인스타에 있는 정보는 믿을 게 안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인스타에 매번 속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 이랬어. 약간 속은 느낌?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근처 카페를 간 거예요. 또 갔어, 카페를. 거기서 케이크 1개, 작은 빵, 따뜻한 아메리카노 1개, 그리고 티 하나를 시켰는데 돈가스 2개 가격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카페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돈가스보다. 그래서 많이 놀랬어요. 그래도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카페 야외 공간에는 이제 벚꽃나무 2그루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벚꽃을 보면서 따뜻한 차랑 뭐 디저트 이렇게 먹으면서 시간 보내면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맛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재방문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친구가 돈가스 먹은 게 성에 안 찬다고 그러길래 버거킹을 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좀 안 차긴 했었어요, 진짜. 카페에 나와서 버거킹까지 가는 길에 예쁘게 핀 벚꽃이 있길래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합정동의 길 가운데 이제 벚꽃이 쫙 펴있는 상점도 있고 진짜 예쁘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버거킹에 도착해서 저는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감자튀김이랑 콜라만 시키고 그 친구는 햄버거 세트 메뉴 시켰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히 뭐 기억나는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먹고 걷다 보니까 홍대 입구역 근처였고 거기서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 홍대 입구역 근처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고 집으로 왔거든요. 오늘 친구 2명이랑 밖에서 만나고 들어와서 든 생각은 좀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이런 활기가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기도 적혀 있는 게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 사는 것도 이제 단점이 있겠지만은 사람 속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와닿았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거나 이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막 복잡하고 막 답답하고 이런 거를 느끼시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사람 속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번에 유독. 근데 오늘 친구 2명을 이렇게 만나고 집에 오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4월 11일 금요일, 이게 7일 차예요.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알람 없이 푹 잤다. 너무 피곤했으니까. 일어나니까 아침 한 8시 반쯤이어가지고 금요일부터 출국하는 날인 월요일까지는 약속을 아예 안 잡았어요. 집에서 쉬면서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미국에 오기 전부터 불편했던 이 코끝이 제가 빨개요. 지금 여기에 여드름이 났나봐, 이 안에. 그래서 이 코끝 염증을 처리하려고 집 근처에 피부과를 갔어요. 예약 없이 갔는데도 주중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별다른 대기 없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코끝에 지금 깊숙이 염증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직 압출도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은 여기 염증 주사를 맞아라 이랬는데 이 코끝에 놓는 게 되게 아프대요. 안 맞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통증보다 뭔가 주사가 여기 뭐 염증 주사 별거 아니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잘못 맞았다가 거기에 가서 부작용 나면 좀 대처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 처방받아가지고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받아서 나와서 길 따라 쭉 직진하면은 지난번에 이 눈썹 레이저 받았던 그 피부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썹 문신 제거 레이저 2회차를 받았어요. 첫 번째 갔던 피부과는 정말 그냥 피부과 전문이 있는 피부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눈썹 제거 레이저 받았던 그 피부과는 시술 위주의 피부과예요. 레이저, 필러, 보톡스 이런 거. 아무튼 거기서 눈썹 문신 제거 2회차를 시술 받고 나왔는데 저번처럼 이렇게 거즈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붙여주셨어요 여기에. 근데 1회차 때 많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2회차 때는 저번처럼 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분으로만 들어가고 이제 끝날 것 같았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빨갛게 보이시나? 여기 지금 연고를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여기 이렇게 다 빨갛거든요. 근데 2회차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랑 같이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다. 한국의 가족들은 안성탕면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성탕면 이번에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성탕면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신라면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청소기를 제가 돌렸습니다. 집 전체. 그리고 뭐 졸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 저녁 먹기 전에 최근에 잃어버린 지갑을 대신할 새 카드 지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출국날 면세점에서 픽업하는 옵션으로 이 너무 복잡하다.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드 지갑을 항상 쓰던 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뭐 카드나 이런 거는 다 제가 발급받아가지고 끝난 상태인데 카드 지갑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 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면세점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면세점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려고 했어요. 카드 지갑을. 근데 롯데 면세점은 매장을 방문해야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 카드 지갑을. 제가 지금 눈에 염두하고 있었던 거는 그 프라다 카드 지갑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매장에서만 살 수 있대요. 근데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선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근데 두 군데 가격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실물로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롯데 면세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롯데 면세점이 가장 가까운 게 명동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동이 조금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이날은 그냥 그렇게 고민만 했던 날이었어요. 뭐 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신라에서 살까? 롯데에서 가서 보고 살까? 막 이렇게 사지 말까? 막 이래.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녁으로 엄마가 잡채랑 미역국을 해주셔가지고 가족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아빠가 최근에 생신이어가지고 메뉴가 좀 생일상 메뉴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뭔가 계속 밖에 나가서 먹었던 게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던 느낌이었어요. 이날. 그래서 저녁 다 먹고 동생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고 후식으로 베스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베스킨 가서 파인트 3가지만 시켰는데 제가 옛날에 파인트 시켰을 때는 그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한 반만 해진 것 같아. 파인트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 양이 많이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베스킨 먹고 씻고 잘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7일차. 자, 그 다음 4월 12일 토요일 8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붙였던 거즈를 떼고 엄마 아빠랑 코스트코를 갔다. 저 이거 눈썹 붙인 거 뗐어요. 하루만 붙이고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날 날씨가 매우 시애틀과 비슷한 날씨였다. 우중충하고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였어요.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겨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양평점으로 갔고 주말에 주차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매장에 도착해서 엄마랑 저는 먼저 들어가고 아빠는 운전하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다행히
다행히 매장 앞에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가까운데 거기에 공간이 비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장을 다 보고 트렁크에 장 본 거를 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좀 흐리긴 했거든요. 아주 서둘러서 트렁크에 짐을 싣고 가장 가까운 영등포 구청역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은 엄마랑 저랑 이날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가기로 했거든요. 코스트코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근처에. 그러니까 뭐 롯데면세가 그렇게 근처는 아닌데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랑 엄마를 영등포 구청역에 내려주고 아빠는 이제 집으로 가시고 저는 엄마랑 같이 이제 영등포 구청역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갔어요. 지하철 타고.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자리가 금방 나가지고 좀 앉아서 갈 수 있어서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을지로 입구역 도착하니까 지하철이랑 롯데백화점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비 안 맞고 그냥 갈 수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 들어가니까 꼭대기 층에 면세 그게 있더라고요. 면세점. 프라다 매장을 찾아서 거기 들어가 봤어요. 신라 면세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쌌어요. 안 사기로 했어요. 근데 실물을 제가 봤잖아요.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 좀 달라가지고 실물 보는 데 의미를 두고 방문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위층의 레스토랑 집에 가서 한식을 먹었어요.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거기서 공깃밥 2그릇 시켜서 먹고 저는 뭐 정찬 같은 거 먹었거든요. 그거 시켰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또 가고 싶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파리바게뜨를 들러서 빵이랑 이런 걸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보다 확실히 한국에서 파리바게뜨가 좀 싼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이 나왔는데 살 수 있는 게 더 많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빵을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으로 아까 코스트코에서 사온 고기를 가족이랑 다 같이 구워 먹었어요. 근데 저녁 다 먹고 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 왼쪽 아랫배? 근데 진짜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숨쉬기가 힘든? 숨 이렇게 하면 배 아픈 거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자꾸 동생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그 마보이 춤 추라 그러는 거야. 그 시스타 마보이. 그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거를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웃지도 못하는데 나 웃지 못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소화제 먹고 따뜻한 걸 이렇게 배에 대고 있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좀 한동안 걸렸어요. 1시간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밤늦게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롯데몰을 갔습니다. 갑자기 미국에 가져갈 비비고랑 회사 사람들한테 한국에 이렇게 올 때마다 선물 같은 거 작은 거 사가거든요. 먹을 거. 그런 거 사러 롯데몰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거 사고 집에 오는 길에 근처에 트레이더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이름은 트레이더조랑 비슷한데 매장은 코스트코랑 비슷하고 근데 뭔가 코스트코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좀 정이 안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비가 막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비가 아니라 눈이었어요. 4월에 무슨 눈이야. 여기도 그렇게 썼어요. 4월에 무슨 눈인가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잤다. 이게 끝이. 마지막 9일차예요. 4월 13일 9일차.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풀데이. 이게 오늘이구나. 어제죠.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아침에 푹 잡고 일어나서 아침으로 빵이랑 과일을 먹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씻고 연고를 사러 약국을 갔어요. 에크논 크림 이걸 사러 간 건데 일요일이라 문 연 약국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좀 떨어진 데로 걸어갔어요. 오늘도 어제랑 날씨가 비슷했거든요. 우중충하고. 근데 엄청 추웠어요. 밖에 걸어다니도 막 손이 시려운 거예요. 시애틀 출근할 때처럼 추웠어요. 오늘 아마 아침이 7도 막 이랬을 거예요. 4도? 7도? 아무튼 그렇게 약국을 다녀와가지고 집에서 어제 남은 고기를 마저 구워서 가족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저번 주에 오늘 오후 4시에 예약한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머리 잘랐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커트랑 다운펌을 했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집에 오니까 6시였어. 뭐 그렇게 많이 자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체 하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끼리 저녁으로 중식을 먹으러 롯데몰에 가기로 해서 준비해서 롯데몰에 갔습니다. 롯데몰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짬뽕 2개, 볶음밥 1개, 탕수육 시켜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전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이 좀 맵고 그래가지고 국물은 못 먹고 면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서 맛있게 먹고 식당 바로 위층에 파스테르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짐 정리 조금 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느낀 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올 때마다 물가가 너무 올라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매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만나자고만 말로만 해서 만남이 딜레이가 되었던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좋았다. 이게 제가 맨날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던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만나자 했는데 못 만나고 좀 미뤄왔던 그런 애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자극받는 것도 있었어요. 한국에 이제 회사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만나면서 회사 얘기하고 이러니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 속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좋은 것 같다. 이번에 느꼈던 부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장장 8장에 대한 일기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저는 적었거든요. 정말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런 거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적어놓고 프린트 해가지고 말씀드리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막 친구 만날 때 카메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찍고 이런 거보다 그냥 사진으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거 남기고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사진 같은 거 넣어서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기내 면세로 픽업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도착날 잘 쓰고 있고 냄새가 향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출국하는 날이고 내일 비행기가 4시 40분이어가지고 집에서 한 12시 반쯤 출발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의 열흘간 일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에너지 받고 또 가서 그걸로 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미국 들어가는 거는 따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한국 방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